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기대하던 김현민 선생님의 옵타학 강의, 오늘은 황소찬 편입니다. 네. 황희찬 선수가 정말 그 에버튼전을 보면 경기 영향력까지 엄청나게 높으면서 뭐 옵사이드 판정 나와서 그렇지 그거 아니면은 뭐 공격 포인트도 더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정말로 황희찬 선수가 멋진 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 어떤 상징적인 게임 하나가 최근에 에버튼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최전방 공격수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잘하고 있죠. 완전히 이거는 커리어 하이 페이스를 넘어서 황희찬 선수가 정말 아예 그냥 한 단계 올라온 선수가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기세면은 프리미어리그 상급 공격수 자원에 포함될 만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황희찬 선수의 올 시즌을 김현민 선생님 특유의 옵타학 내지는 통계학으로 정리해보는, 분석해보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황희찬 선수의 시즌을 일목요연하게 김현민 석학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페이지는 뭔가요? 이번 시즌 그 황희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기록인 건데요.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 전부 출전을 했고요. 이 중 17경기에 이제 선발 출전해가지고 울버햄튼의 전체 경기의 85%를 이제 선발 출전을 한 거고요. 네, 시즌 초반에 선발이 좀 아닌 경기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첫 4경기 중에 3경기가 교체 출전이었죠. 그러고 나서는 쭉 선발 출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울버햄튼이 전체 소화한 시간의 81%를 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팀 득점의 43%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출전 로그를 좀 놓고 보면요. 초반에는 출전 시간이 짧았었잖아요. 교체로. 그러다가 이제 에버턴전에 선발 출전했었는데 이때 딱 이제 전반만 뛰고 교체 아웃됐었죠. 네. 그 5라운드부터는 전부 다 선발 출전에 그것도 갈수록 출전 시간이 늘어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9라운드 본머스전부터는 저기 그 브렌트포드전에 허리 부상으로 전반전만 뛰고 교체 아웃됐던 거 제외하고는 90분 정규 시간은 다 뛰었어요. 교체 아웃되더라도 추가 시간에 교체 아웃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게리 오닐 감독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11라운드부터는 네투가 없이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라운드에 저 빨간 박스 만들어 놓으신 게 without 네투, 네투 없는 시기를 보냈는데 저기서도 황희찬 선수가 그래도 4골을 터뜨렸고 2개의 어시스트를 보태면서 울버햄튼의 버팀목이 된 거죠. 네, 물론 네투가 있었을 때가 조금 더 기록이 좋긴 하죠. 똑같이 10경기인 거거든요. 근데 10경기에서 6골 1도움을 기록했으니까 네투가 나와야지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 골에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골은 조금 더 빈도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네투 없이도 황희찬이 버텨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뭐 그 골 111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쭉 보시면 전체적인 올 시즌을 봤을 때 황희찬 선수가 저 정도면 거의 기복 없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골의 분포 그리고 공격 포인트의 분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왼쪽이 이제 그 황희찬 선수의 전반기 공식 대회 기록인 건데 뭐 프리미어리그는 아까 얘기드렸고 또 이제 리그컵에서도 한 경기 출전해가지고 골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포지션별 기록인 건데요. 굉장히 균등해요. 네, 왼쪽 기록들이. 8번, 중앙 7번, 오른쪽 4번. 네. 근데 공격 포인트도 보면은 출전 시간 대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어느 포지션에서도 황희찬은 제 역할을 해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뛸 때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오른쪽에서 공격 포인트가 많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현재 10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6위에 올라 있는데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이상 넣은 선수가 딱 이렇게 6명이 전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손흥민 선수 시간에 제가 손흥민 선수조차도 연말 요 정도 시점 기준에서 12골 넣었던 적이 없었다. 이거 정말 커리어 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황희찬 선수는 그냥 대놓고 커리어 하이죠. 2배죠? 네, 그러니까 뭐 따질 필요가 없죠. 예. 뭐 예전 뭐 리퍼링, 짤츠부르크 뭐 이런 것도 따질 필요 없잖아요. 잘츠부르크 시절에 물론 황희찬 선수가 도움을 더 많이 기록하긴 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잘츠부르크가 거기서는 완전히 탑 오브 탑이잖아요. 오스트리아 리그의 바이에른이나 마찬가지였다 보니까 도움을 상당히 많이, 특히 혼란하고 같이 뛰었을 때 두 자릿수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했는데 그때 황희찬 선수가 12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 보면은 지금 뭐 그때 거의 2배 지금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이미 20경기에서 10골을 넣었는데 울버햄튼 구단 역대 단일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이전에는 라울 히메네스와 스티븐 플래처 이 두 명밖에 없었어요. 네, 이게 프리미어 리그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후에 울버햄튼이 요즘 팬분들에게는 익숙하시지만 네. 사실은 프리미어 리그 초반부터 본 사람들에게는 울버햄튼 프리미어 PL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PL에서 뛴 팀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라울 히메네스, 스티븐 플래처 둘밖에 없는데 황희찬 선수 이미 뭐 반 시즌 뛰고서 저기 이름을 올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BBC에서 올린 기록을 보면요. 황희찬 선수가 19경기에서 이제 10골을 넣었던 거였거든요. 이게 울버햄튼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단 경기 두 자릿수 골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단일 시즌 최다골은 라울 히메네스가 2019-20 시즌에 17골을 넣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그러면 이것도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아시안컵 공백이 좀 있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7골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캘린더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1년 기록인 건데요. 울버햄튼에서 1년 기준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은 2019년에 라울 히메네스가 15골을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2023년에 13골을 넣으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 3골 더하기 지금 10골이 돼서 지금 13골인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지난 시즌은 전체 골 수가 3골이죠? 그렇죠. 전반기 때는 골이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후반기 때는 조금 골들을 넣기는데 넣으면 부상당하고 넣으면 부상당하고 네, 네, 좀 네. 안타까웠죠. 그래서 건강한 황희찬이 가장 무섭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어느덧 울버햄튼에서 프리미어리그 18골로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공동 4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버햄튼이 PL 시대에는 그렇게 오래도록 PL에 있었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가 지금 라울 히메네스 선수 40골이 지금 최다골이에요. 네. 근데 뭐 황희찬 선수 지금 추세면은 뭐 이번 시즌 이내에 플래처는 넘어설 걸로 보이죠. 그렇네요. 지금 4골 차이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황희찬 선수가 한국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와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역대 최다골 3위에 올랐는데요. 이건 비단 한국 선수만이 아닌 아시아 선수를 다 합치더라도 일본에서는 오카자키가 14골로 가장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최다골 3위입니다. 거기다가 단일 시즌 그 두 자릿수 골을 넣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아시아 선수 아시아에서 세컨드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성용 선수가 8골을 넣었었습니다. 네. 수완지 때.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의 정말 놀라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효율성에 있는 건데요. 황희찬 선수가 현재 득점 6위잖아요. 근데 슈팅 숫자는 35회로 공동 28위입니다. 와, 슈팅 수에 있어서 28인데 지금 6위에 올라 있다. 네. 실제 득점이. 그리고 저기 보세요. 더글라스 루이스, 로드리,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더 슈팅을 많이 가져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로서는 정말 좀 적은 슈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높은 골 전환율을 보여주는 선수가 지금 황희찬 선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희찬 선수가 기대 득점이 5.72골인데 10골을 넣으면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마진이 플러스 4.28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그 항목은 기대 득점인 거고 네. 세 번째 보시는 항목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황희찬 선수가 고무도당당하게 1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민 선수가 또 3위에 올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지금 황희찬 선수가 워낙에 1등이라 그렇긴 한데 손흥민 선수도 엄청나게 높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최근 4시즌 도합 기록이 1위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황희찬 선수가 또 놀라운 거는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31.3%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 유일하게 30%를 넘겼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예상했던 결과예요. 네. 아까 그 슈팅 수가 28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환율에서는 1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도 손흥민 선수도 랭킹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희찬 선수가 워낙에 엽기적인 전환율이라서 네. 요거는 손흥민 선수도 황희찬 선수에게는 좀 약간 떨어지네요. 거기다가 황희찬 선수 더 놀라운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유효 슈팅 12번인데 10골 넣고 있어요. 그럼 유효 슈팅 중에서
골이 안 된 거는 딱 2개밖에 없다. 네. 골문 안으로 슈팅을 가져가면은 골이다. 네, 골문 안으로 슈팅을 때리기만 하면 골키퍼를 피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 예. 네. 이거는 이제 황희찬 선수의 시즌별 기록 변화인 건데요. 데뷔 시즌에 이제 그 30경기 5골 넣으면서 이게 프리미어리그 한국인 선수 데뷔 시즌 가장 많은 골이긴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데뷔 시즌에 4골이었다 보니까. 그렇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잦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3골에 그쳤었는데 이번 시즌 10골. 그러면서 이전 2시즌 골을 넘어섰죠. 네. 그러면 그리고 뛴 시간도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자주 빠진 그런 여파로 1125분밖에 안 돼요, 지난 네, 시즌.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1449분을 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공식에서 이제 집계를 한 건데 첫 2시즌 도합 기록과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를 한 건데 골도 더 많고 뭐 경기 숫자는 훨씬 적지만은 기대 득점이 7.34골에 8골이면 그냥 기대 득점만큼 넣은 건데 그렇네요. 이번 시즌은 거의 2배 가까이 넣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유효 슈팅도 2시즌 도합이 19개인데 이번 시즌 11개면은 뭐 거의 비슷한 수치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당 득점도 0.14골이었는데 0.53골로 4배가 뛴 거죠, 거의. 저 황희찬 선수의 지금 올 시즌의 저 지표면은 웬만한 리그에서는 잘하면 득점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웬만한 리그에서는 그 경기당 0.53골 정도 되면면 메날두 선수 이전 기준이면 그렇죠. 예, 저게 그때면 득점왕을 할 수 네, 있는 수치거든요, 맞아요. 저게. 네. 근데 근데 메날두가 워낙에 뭐 40골, 50골 이런 거를 밥 먹듯이 해가지고 좀 그러고, 감각이 없어졌는데. 예, 메날두 이후 레반도프스키, 케인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또. 홀란까지 등장하면서 네. 좀 이게 뻥튀기가 좀 되고 있죠, 요즘. 네. 그리고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3도움 추가하면서 공격 포인트 13개로 공동 5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팀 전체 득점의 43%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울버햄튼이 30골인데 황희찬 선수가 13개의 공격 포인트니까요. 이거보다 더 많은 팀 득점 관여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리버풀의 살라와 본머스의 솔랑케밖에 없습니다. 네, 저 옵타주는 저게 한국 거죠? 예. 저 이용훈 씨가 저 관리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 이 지표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 성공도 31회로 사카와 함께 공동 11위거든요. 그런데 시도 수를 보면은 황희찬 선수가 또 대단하네요. 예, 59회밖에 되지 않는데 11위 이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브루누 기마랑이스 다음으로 적은 수치인데 기마랑이스는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상대 압박이 덜한 곳에서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네.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곳에서 끌고 올라오는 거죠.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드리블을 뺏기면은 그거는 위험한 거죠. 그거는 욕 먹죠. 그렇죠. 바로 공격수가 드리블 치다가 뭐 뺏기는 거는 좀 덜 먹어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드리블 치다 뺏기면 욕 먹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성 높은 드리블을 추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장 좀 극명한 게 스털링 선수 104개인데 35개. 네. 황희찬 선수는 59개인데 31개. 황희찬 선수가 스털링만큼 시도했으면은 50개 넘겼죠. 그건 또 뭐 해봐야 알긴 그렇죠. 하는데. 예. 그런데 황희찬 선수의 또 아주 좋은 동료인 쿠냐 선수도 42개 성공이긴 한데 91개를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그 시즌별 각종 지표들의 발전 수치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그 맨 위가 경기당 슈팅 숫자인데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 경기당 1.8회로 거의 2배가 뛰었죠. 네. 이전보다. 네. 그 밑에가 이제 경기당 드리블 숫자인 건데 드리블 시도도 확 튀었고 드리블 성공도 확 튀었죠. 네. 근데 확실히 지난 시즌이 모든 지표가 다 별로 안 좋네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그것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평점도 안 좋고. 예, 이게 그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지난 시즌에. 네. 그러다 보니까 과감성도 줄어든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키패스인 건데 이번 시즌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죠. 그리고 키패스도. 어시스트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것도 0.5회로 이번 시즌 확 튀었죠. 네, 저게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난 시즌은 오프사이드가 하나도 없어요. 없었죠. 네. 이거는 그만큼 위축돼서 플레이를 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황희찬 선수를 넘어서 울버햄튼의 최근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울버햄튼이 지난 그 에버턴전에서 3대0 대승.
예, 최근 2경기 연속 대승이에요. 그냥 네. 브렌트포드전 4대1 승리에 이어서 이번 에버턴전 3대0 대승 거두면서 그러면서 3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어떤 예상치에 비하면 정말 선전하는 시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디 애슬레틱에서 그 각 팀 서포터들이 뽑은 강등팀에 울버햄튼이 굉장히 많이 이름을 올렸어요. 네. 그 정도로 울버햄튼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좀 불안해 보였었어요. 예, 왜냐면은 네베스라던가 그리고 또 무티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뉴네스 같은 핵심 선수들 쫙 나갔고 미드필더 쪽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감독도 로페트기 감독 그만두고 뭐 이러면서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 울버햄튼은 공격 약하지만은 중원으로 버티는 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 중원 조금 무너지니까 공격이 터지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원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죠. 특히 이제 에버턴전은 저는 경기 내용에서 이렇게 울버햄튼이 좋은 모습 보여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가장 좋았던 경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에버튼은 좋다가 요즘에 계속 지고 있어요. 특히 울버햄튼전에 갑자기 백스에 들고 나와가지고 도리어 수비 라인이 붕괴가 됐어요. 원래 에버튼이 4연승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트넘전부터 이제 토트넘 시티 만나면서 연패했죠. 울버햄튼 때는 그냥 하던 대로 그래도 네, 했어야 맞아요. 되는 건데. 사실 토트넘전하고 맨시티전 다 경기 내용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연패를 의식해가지고 좀 바꿨다가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경기 기록에서도 뭐 슈팅 숫자 12대 10, 무엇보다도 유효 슈팅 6대 0의 기대 득점도 2.06골 대 0.46골. 그리고 점유율조차도 53대 47로 울버햄튼이 앞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울버햄튼이 저 정도로 도미넌스를 가져가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예, 울버햄튼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역습치는 축구를 하는데 이 경기는 도리어 울버햄튼이 주도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고무적인 부분이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울버햄튼이 패스 네트워크 보면은 측면에만 있었어요. 중앙에서 연결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첼시전에도 중앙에서 상당히 패스 연결들이 잘 되면서 그러면서 황희찬 톡까지 연결들이 굉장히 잘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도리어 첼시가 패스가 더 연결이 안 됐죠. 그렇네요. 이번 에버턴전에서도 르미나가 없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중앙에서 볼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버햄튼이 뭐 경기 내용에 비해서 성적 좋다라는 말을 좀 들어왔던 팀이지만 요즘은 지금 김현민 선생님의 이 그래픽을 봤을 때는 내용도 이제는 울버햄튼이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특히 이제 에버턴전에 르미나가 이제 아버지 장례 때문에 이제 빠졌었거든요. 지금 르미나 선수가 5번이죠. 예. 그러니까 저 첼시전에서는 5번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서는 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도 도리어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그 선수들이 골 넣을 때마다 계속 르미나 선수 유니폼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르미나도 거기에 대해 정말 고맙다 이러고 MOTD나 막 이런 데서도 울버햄튼이 현재 가장 가족 같은 팀이다. 그렇게 팀 분위기가 끈끈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에버턴전의 고무적인 부분 바로 80분경에 네투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경기를 뛰었고 심지어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특히 황희찬 선수가 패스 연결해준 거 네투가 골 넣었는데 그게 살짝 옵사이드에 걸렸었잖아요. 네, 지금 비인 스포츠 이야기를 보면 네투가 9경기를 올 시즌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누구도 네투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시스트를 더 많이 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하루 뒤에 깨지긴 합니다. 아킨스가 1도 오늘 5을 추가해서 아킨스 선수가 깨는군요. 그래서 8도 5으로 현재 1위고 공동 2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글이 나올 때는 여전히 페드로 네투 선수가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울버햄튼이 홈에서 극강이거든요. 최근 8경기에서 5승 3무 무패. 그마저도 뭐 빌라 상대로 무승부, 뉴캐슬 상대로 무승부. 노팅엄전 1대1 무승부 제외하고는 다 그래도 홈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맨시티한테 승리하고 토트넘한테 승리하고 첼시한테 승리하고 거기다가 울버햄튼의 최근 기세가 무서운데요.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로 리버풀 다음으로 승점이 많아요. 네, 리버풀, 본머스 그리고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 뭐 웨스트햄 이렇게 나가네요. 근데 이제 골득실에서 이제 3위인 거죠, 울버햄튼이. 현재 순위도 11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울버햄튼은 좀 어떻게 보세요? 더 좋게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건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바로 황희찬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빠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바로 보여지는 이 페이지 이야기처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없이 사는 법을 깨우쳐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 없으면 또 어떡하죠? 실제 그 스카이 스포츠의 벤 그라운즈 기자도 그 황희찬이 경기 내내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였고 그의 아시안컵 이탈은 큰 공백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에버튼전에서는 정말 아주 팔방미인 아주 다재다능한 모습이 나오면서 경기 영향력까지 컸기 때문에 네. 이런 선수가 없으면 이제 울버햄튼은 어떡할까? 그렇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 없이 이제 그 최대 5경기를 치러야 하는데요. 먼저 그 브렌트포드와의 FA컵 원정 경기가 있고요. 이제 브라이턴 원정, 맨유 홈, 첼시 원정,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 그러고 나서 이제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안컵 결승까지 간다면요. 네, 손흥민, 황희찬 복귀전 만남.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울버햄튼은 그렇게 일단 딱 봤을 때는 쉬워 보이는 일정은 아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당장 그 브라이턴 원정 경기가 까다롭고요. 그리고 맨유와의 홈 경기 다음에 또 이제 첼시 원정도 최근 첼시가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 대결이 비슷한 순위권에 아주 6점짜리 그렇죠. 대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때 만약에 승점을 잘 벌어놓는다면 울버햄튼은 유럽 대항전에 도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없을 때 여기서 선방을 하면 황희찬 선수가 돌아오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네. 자, 오늘도 지난번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황희찬 선수에 대한 정말 대한민국 옵타학 통계학의 권위자 김현민 선생의 정말 유익하고 양질의 분석과 해석을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투머치 풋볼 좋은 주제를 가지고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